감성영재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날밤을 샌 관계로 오늘 방송에서 발음이 좀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헛소리를 좀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중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싫거나 관심이 없으면 쳐다도 안 보고 꽂히면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 새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투표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핑계를 좀 대자면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선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님을 응원하게 되면서 지난번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관심을 갖게 됐고,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는 이렇게 치러지고, 누구를 뽑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솔직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직 이재명 후보님을 응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 힘에서 정권을 잡고,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저쪽이 압승할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재명 후보만 국회의원 만들면 된다라는 거에만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방선거니까 최소한 이재명 후보님이 도지사로 있었던 경기도는 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자꾸 사람이 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마음에 드는데 같이 차 마시고 싶으면 그 다음에 밥 먹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뽀뽀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점점 욕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이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나중에 실망도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님만 국회의원 되면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지방선거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경기도가 이제 계속 걸렸죠. 그래서 날밤을 새고, 새벽 한 4시 정도부터 그때 한 13,000표 차이가 나다가 계속 마음속으로 그래, 12,000표, 그래, 11,000표로, 그래, 10,000표 안으로 들어오자 해서 5시 32분에 역전하고 그리고 표 차이가 살짝 늘어나다가 다시 50표 차이로 줄다가 다시 이제 그 표 차이가 확대돼서 7시경에 김동연 후보가 도지사로 이제 당선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님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것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패배다 이런 개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패배한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만족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지방선거 잘 하셨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까지, 여러 이야기가 곧 앞으로 나오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제를 읽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돈다방 미쓰리는 오늘 6월 1일, 6월의 첫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시황도 점검을 봐야 되겠죠. 자, 6월의 첫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하락했죠. 그리고 6월 첫날도 하락 마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4, S&P 500이 0.75, 나스닥이 0.72% 하락했고요. 6월 1일부터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합니다.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여러분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연준에서 결정한 대차대조표 축소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6월 1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먼저 보면은요. ISM 5월달 제조 PMI 지표가 4월달에는 55.4였는데 5월달에는 56.1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경제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전월 대비 상승한 지표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첫 스타트를 ISM 제조 PMI 지표가 했네요. 이 ISM 제조 PMI 지표는요.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부진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5월달 제조 PMI 지표는 4월달에 59.2였는데 5월달에 57.0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요. 어떤 지표는 전월 대비 상승한, 그러니까 아까 반등한 지표들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거는 계속 전월보다 부진한, 그러니까 모는 종이를 얘기하자면 계속 하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제 지표들도 나올 겁니다. 4월달 채용 공고는요, 3월달 대비 45만 5천 건 감소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은 괜찮습니다.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거 괜찮고요. 특히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무리 전주 대비 증가했니 뭐했니 해도 기준선이 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30만 건만 지키면 30만 건이 깨지지 않으면 미국 고용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레포트 만든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베이지북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도 이런 책이 있죠. 매월 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베이지 색깔이 아니라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경제 활동이 보통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예전 베이지북에는 써 있었었는데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은 보통의 속도가 아니라 약간 혹은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보통의 속도가 아니라 약간 혹은 완만하게, 즉 미국의 경제가 조금 부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게 말해서 뭐 약간 혹은 완만하게라고 표현했지만 보통의 속도에서 완만해졌다라는 거는 부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이지북은요. 연준의 금리 결정 일자에서 한 2주 정도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일로부터 D-Day 10일 전부터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중지가 되는 블랙아웃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럼 아직까지 입을 안 다물어도 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6월달 FOMC 회의는 12일 남았습니다. 자, 우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가도 무방하다라고 한 얘기가 연준 풋 발언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준 풋 발언은 뭐냐면요. 연준이 예를 들면 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빅스텝으로 하겠습니다. 막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어이구 무서워 그러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연준이 생각해 봤더니 뭐 굳이 그렇게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조금 점진적으로 해보죠. 이런 식으로 발언을 조금 약하게 해주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바로 풋 발언이라고 합니다. 연준 풋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이 연준 풋 발언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십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고요. 연준이 올해 연말에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2%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 1%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뭐 금리 선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계획은 6월 달에 50bp 인상, 그리고 7월 달에 50bp 인상. 그래서 합의 1% 금리 인상을 딱 해놓은 다음에 8월 달은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없고, 그리고 하반기에 아예 그냥 금리를 동결시켜버리는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2달 연속 50bp씩 인상하는 것도 증시에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나마 시장에서는 아이, 2번 그렇게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안 한대. 우리 2번 금리 인상하는 거 이제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가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야? 그럼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안 하고 그 이후에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하겠다는 얘기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런 발언을 했느냐 하면,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매파입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즉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은요, 매파 중에서도 강성 매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때까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 사람은 비둘기파였었는데 살짝 성향을 바꿔서 매파로 변질됐습니다. 변질이란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뉴욕 증시에서 발언한 연준 의원들은 3명 모두 매파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월에 금리 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9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연준 의원들의 강성, 매파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고요. 이런 발언들 때문에 6월 첫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bp도 아니고 50bp씩 2번을 그것도 쉬지 않고 6월달, 7월달 하겠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다. 이거는 미국의 얘기고 지구상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신흥국 국가에서 자금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은 결코 주식시장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한 주 동안 6% 올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한 주 동안 마이너스 0.04% 하락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0.04% 하락했지만 분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마치 금리 인상이 뭐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세뇌시켰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은 결코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했던 6월 달에 증시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앞당겨 갑을 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6월 달 증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지금 제가 시황을 수정하고 그 수정된 시황을 계속 지금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JP모건 CEO는요. 경제에 닥칠 허리케인에 대비하라 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협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한 주 동안 6% 상승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장중 꺾이니까 그냥 또다시 그냥 허리케인에 대비하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에서 발언하는 그러니까 일명 증권 전문가들은 6월과 9월 사이에 어느 시점에 시장이 바닥을 칠 좋을 기회라고 합니다. 6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거다. 7월 달도 안 좋을 거다. 8월 달도 안 좋을 거다. 9월 달도 안 좋을 거다. 여기서 안 좋을 거라는 거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안 좋을 거라는 게 아니라 6월부터 9월까지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험하게 좀 빠져가지고 증시가 바닥을 치는 그 때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될 거라는 거죠. 자, 반면에 국내 증권사 하반기 증시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코스피 2,580에서 2,870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표입니다. 예. 왜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신증권에서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2,580에서 2,870으로 잡아놓고는 상고하절해요. 즉, 7월부터 9월 달까지 3분기는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을 하다가 4분기가 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오히려 빠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2,580에서 2,870을 예상하고 있는데 왜 4분기에 증시가 하락 반전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신증권이 제시한 근거는 뭐냐면 4분기부터 경제 침체가 가시화될 거래요. 아닐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날은 이 증권 전문가 그리고 대형 투자 은행 이런 곳에서 내놓은 경기 전망은 그닥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에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곳에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그쪽으로 뛰어든다. 뛰어들지 말고 냉정하게 그들이 호재를 스포트라이트 시켜놓고 비춰놓으면 정말 시장에 이 호재만 있을까? 혹시 언제든지 뒤통수 칠 어떤 악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숨은 악재 찾고 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정말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호재를 찾는 것이 저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한 주 동안 6% 올라갔을 때는 뭐 베어 랠리 마켓이니 뭐 이제 증시가 추가 반등이 가능한 이런 막 헛소리들을 장렬히 하다가 지금 뉴욕 증시 기준으로 5월 말 6월 초 이틀 연속 하락하니까 또 갑자기 부정적인 전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의미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반기에 뭐 상고하절까요? 아니면 어떠한 증시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꽝 하고 터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증시에 어떤 악재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면 최소한 뒤통수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뉴욕 증시에서 얘기하지 않는 뭐 러시아 디폴트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오너 리스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부여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당한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나라 6월 2일 목요일 증시는요,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11시 16분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금 27포인트 하락해서 265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중이고요. 며칠 동안 외인이 좀 사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를 견인했던 거, 지난주에 지수를 견인했던 거는 기관들이죠. 그런데 기관들이 겁나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 매수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관이 시장을 리드하는 적은 없습니다. 한때 있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7년도 적립식 펀드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매달 막 밀려드는 그 자금 때문에 그 돈으로 뭔가를 주식을 계속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사니까 매수세가 몰려서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는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기관이 리드한 게 아니라요. 기관이 유동성에 떠밀려서 감당하지 못했던 돈들을 만지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주식을 막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펀드에 우량주만 넣겠다라고 했던 애들이 우량주만 계속 사다가 우량주가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는 개 잡주 같은 거 막 포트폴리오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기관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기관이 시장을 리드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여러분 매수를 한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좀 좋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분위기가 쎄합니다. 자, 저는 허리케인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D-Day 1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6월달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확정입니다. 저는 75bp 할까봐 솔직히 걱정돼요.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동을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너희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인플레이션 잡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6월달 50bp 금리 인상은 확실하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이 비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을 고려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재수 없으면 6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50bp가 아니라 75bp 한 방에도 할 수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6월달 50bp 금리 인상, 7월달 50bp 금리 인상, 그 2달 동안 1%의 금리 인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미국은 50bp씩 금리 인상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의 신흥국들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서 6월달 증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약간 정신이 또렷하면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정신이 나간 관계로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접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스리 커뮤니티에는 제가 어저께 맥주 한 잔 딱 올려놓고 제 생각을 좀 올려놨는데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